안녕, 캣처너비. 나야, 이 구역의 미친 고양이, 가시캣. 수만 명이 떼창하는 감미로운 콜드플레이의 노래, 경기장 대형 스크린에 관중을 비춰주는 팬캠 타임. 그런데 바로 이 순간 한 커플이 화면에 잡히자마자 로맨틱 코미디는 한순간에 막장 드라마로 바뀌었어. 전세계 캣터넷을 뒤집어 놓고 두 사람의 인생을 나락으로 보내버린 바로 그 영상. 그래 맞아, 콜드플레이 콘서트에서 터진 전설의 불륜캠 영상 이야기야. 대체 그 10초 남짓한 순간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시켓이가 그 시간을 초 단위로 분석해줄게. 지난 7월 16일 콜드플레이 콘서트 키스캠에 한 커플이 잡혔어. 여자는 황급히 얼굴을 돌리고 남자는 고개를 숙였지. 이 모습을 본 관중들은 숨을 들이마셨고 크리스 마틴은 이렇게 말했어. 바람을 피우고 있거나 아주 수줍음이 많거나 둘 중 하나겠네요 라면서 재치있게 넘어갔지. 관객들은 모두 웃어넘겼지만 이 농담이 소름돋는 예언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을 거야. 영상이 공개되고 24시간도 안 돼서 우리 캣터넷들은 가장 잘하는 일을 해냈지. 바로 명탐정으로 변신하는 일이야. 두 사람의 이름은 순식간에 밝혀졌어. 남성은 앤디 바이런, 여성은 크리스틴 게벗이었지. 그리고 캣탐정들이 이들의 링크드인 계정까지 파묘하면서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어. 두 사람 모두 데이터 회사 아스트로노머의 고위 임원이었는데 남자는 CEO, 여자는 인사팀장이었던 거야. 아스트로노머는 기업 가치가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원이 훌쩍 넘는 아주 잘 나가는 데이터 회사였어. 더 기가 막힌 건 뭔지 알아? 크리스틴이 이 회사에 합류한 건 불과 9개월 전이었는데 당시 CEO 앤디가 그녀를 영입하면서 링크드인에 이런 글을 올렸대. 탁월한 리더십과 깊은 전문성으로 우리 회사의 빠른 성장에 아주 중요할 것이라며 온갖 미사여구로 극찬을 했었지. 지금 와서 보니 정말 의미심장하지 않아? 하지만 이렇게 탄탄대로를 달리던 회사와 두 사람의 아메리칸 드림이 이번 스캔들로 와장창 깨져버렸어. 이 두 사람이 배우자가 따로 있는 불륜 커플이라는 사실이 밝혀졌거든. 이야기는 한편의 막장 드라마처럼 흘러왔어. 우리 캣탐정들이 앤디의 아내 메건 바이런의 페이스북을 찾아냈는데 메건이 프로필에서 남편의 성 바이런을 지우고 결혼 전 성인 캐리건으로 바꾼 뒤에 계정을 비활성화한 것까지 전부 알아낸 거야. 크리스틴 캐벗은 프라이버티어 럼이라는 회사의 CEO 앤드류 캐벗과 결혼한 상태였어.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크리스틴은 사건이 터지기 불과 5개월 전에 남편이랑 같이 뉴햄프셔에 집을 샀다고 해. 또 법원 기록을 보면 크리스틴은 2018년에 전 남편이랑 이혼 소송을 시작해서 2022년에야 이혼을 최종 마무리했대. 이런 사실들이 알려지자 캣터넷은 분노하면서도 이 구경거리를 마음껏 즐겼어. 두 사람을 조롱하는 수천 개의 밈이 퍼져나갔고 패러디 영상이 틱톡을 뒤덮었지. 두 사람을 해고하라는 요구가 빗발쳤고 크리스틴의 마지막 링크드인 게시물에는 혹시 불륜도 직무기술서에 포함되어 있나요? 라고 비꼬는 댓글들이 줄을 이었어. 사건이 커지자 회사 아스트로노머도 바로 움직였어. 크리스틴과 앤디에 대한 공식적인 조사에 착수하고 두 사람을 바로 휴직 처리했지. 그리고 7월 19일 결국 CEO 앤디가 스캔들로 인해 사임했다는 공식 발표가 나왔어. 아스트로노머 대변인은 페이지 6에 이렇게 말했지. 우리의 리더들은 행동과 책임감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데 최근 그 기준이 충족되지 못했습니다. 앤디 바이런이 사표를 제출했고 이사회가 이를 수리했습니다. 한편 이 스캔들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이 또 한 명 있었어. 영상의 불륜 커플 말고 옆에서 웃던 제3의 여성이 있었는데 우리 캣탐정들이 엉뚱하게 이 여성을 같은 회사 HR 수석이사인 알리사 스토다드라고 잘못 지목한 거야. 심지어 알리사가 해고됐다는 가짜 뉴스까지 돌았어. 결국 알리사는 자기 링크드인에 직접 해명글을 올려야 했지. 저는 수요일 밤 콜드플레이 콘서트에 가지 않았고 영상 속의 갈색머리 여성이 아닙니다. 저는 이 일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잘못 지목돼서 공개적으로 괴롭힘을 당한 건 믿을 수 없을 만큼 힘들었습니다. 제 사생활을 존중해주시고 이 일에서 저를 빼주시길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мя우더웨이. 이 대참사로 가장 큰 교훈을 얻은 사람은 아마 크리스 마틴일 거야. 사건 며칠 뒤인 7월 19일 공연에서 그는 팬캠 순서가 되자 이렇게 너스레를 떨었대. 저희가 카메라로 여러분 중 몇몇을 대형 스크린에 비춰드릴 건데요. 그러니 혹시 화장을 아직 못하셨다면 지금 바로 하세요. 재밌는 건 이날 팬캠에는 단 한 커플도 비춰지지 않았다고 해. 그럼 이 모든 사건의 시작점, 바로 그 영상을 찍어 올린 그레이스 스프링어는 대체 무슨 생각이었을까? 그레이스는 한 아침 방송에 나와서 이 영상으로 돈은 한 푼도 안 벌었다고 선을 그었어. 원래 순간에 포착하는 걸 좋아하는데 혹시 자기가 대형 스크린에 잡힐까 싶어서 카메라를 켜고 있었을 뿐이라고 해명했지. 처음엔 별 생각 없었는데 5만 명이 넘는 관중이 웅성거리는 걸 봤어요. 콘서트가 끝나고 친구들이랑 영상을 다시 돌려보다가 이거 생각보다 심각한데 싶어서 온라인에 올리게 됐죠. 그리고 이 영상은 일주일도 안 돼서 조회수가 1억 2천만 뷰를 넘어버렸지. 그레이스는 앤디의 아내 메건과 그의 가족 그리고 상처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안타까움을 느낀다고 말했어. 하지만 이렇게 덧붙였지. 거기엔 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었고 카메라로 이걸 찍은 사람도 저뿐만이 아니었어요. 만약 제가 안 올렸어도 다른 누군가 올렸을 거라고 확신해요. 이들의 인생을 뒤집어 놓은 것에 대한 질문에는 이렇게 길게 답했어. 저는 그 커플이 누군지도 전혀 몰랐어요. 그냥 키스캠에 대한 재밌는 반응을 포착했다고 생각해서 게시하기로 결정했을 뿐이에요. 이 사람들의 인생을 뒤집어 놓은 것에 대해 일말의 죄책감은 느끼지만 어리석은 게임을 하면 어리석은 상을 받는 법이죠. 그들의 파트너들이 이 상처를 딛고 일어나
마땅히 누려야 할 행복에 대한 두 번째 기회를 얻기 바라요. 제 영상이 그들에게 전화위복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한편 이 혼란은 아스트로노머 전체에 파문을 일으켰고 직원들과 전 직원들은 기쁨과 불신이 뒤섞인 반응을 보였다고 해. 한 전 동료는 뉴욕포스트에 이렇게 말했대. 사람들이 하도 배꼽을 잡고 웃어서 단체 채팅방이 불타오를 지경이었어요. 전 직원들의 폭로도 주르리였어. 한 익명의 직원은 기사를 통해 앤디 바이런이 유해한 경영 스타일을 가진 판매에만 집착하는 리더였다고 폭로했지. 백세이트 카터라는 닉네임의 한 인플루언서도 나타났어. 팔로워가 32만 명이나 되는데 과거 앤디 바이런이 임원으로 있던 레이스워크라는 스타트업에서 일했던 경험담을 탈탈 털어놓은 거야. 카터의 폭로에 따르면 당시 레이스워크 경영진은 직원들한테 회사 곧 상장한다는 거짓말로 희망을 줬대. 하지만 결국 회사는 헐값에 팔려버렸고 직원들은 스톡옵션이 휴지 조각이 되면서 수억 원을 날리고 직장까지 잃었다는 거야. 그런데 임원들은 두둑한 퇴직금까지 챙긴 건 물론이고 회사 돈으로 산 스톡옵션 대출까지 탕감받고서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빅테크 고위직으로 옮겨갔다는 거야. 다른 틱토커들도 비슷한 경험담을 영상으로 올리면서 앤디 바이런의 과거는 계속해서 재조명되고 있어. 데일리 메일에 따르면 맥건은 사건 이후 남편과 살던 집을 떠나서 24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3억짜리 호화로운 저택에 운둔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어. 침실 4개에 약 117평이나 되는 이 집에서 일주일 내내 숨어 지내면서 가족과 친구들의 방문만 받고 있다고 해. 한 지역 주민은 이렇게 말했대. 마을 전체가 그 영상을 봤지만 그 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스캔들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 바로 크리스틴 캐벗의 남편 가문이 드러나면서 사건은 미국 역사 속으로 들어가 버렸거든. SNS와 부동산 기록에 따르면 크리스틴 캐벗은 프라이버티와 럼의 창립자 앤드류 캐벗과 결혼한 상태야. 그런데 이 캐벗 가문 보통 집안이 아니었어.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이 가문은 보스턴에서 신하고만 대화한다고 알려질 정도로 엄청난 명문가야. 보스턴 브라민이라고 불리는 역사적인 귀족 계층인데 케네디 가문조차 신흥부자로 보일 만큼 강력한 엘리트 가문이라고 해. 뉴 잉글랜드 사교계에 내려오는 유명한 시가 이 가문의 위상을 딱 보여주지. 그리고 이곳은 좋은 옛 보스턴, 콩과 대구의 고향. 로엘 가문은 캐벗 가문하고만 대화하고 캐벗 가문은 신하고만 대화하는 곳. 이 캐벗 가문은 10대에 걸쳐 이어진 뉴 잉글랜드의 터줏대감인데 18세기부터 해상무역으로 부를 쌓았어. 당시 럼 거래나 노예 운반을 포함해서 현대에 와선 논란의 여지가 있는 교역에도 손을 댔다고 해. 이후엔 자동차 타이어에 쓰이는 카본 블랙 사업으로 캐벗 코퍼레이션을 세워서 막대한 재산을 모았는데 1972년에 평가된 재산만 해도 2억 달러, 오늘날 가치로 환산하면 무려 15억 달러, 약 2조 원에 달한대. 하버드나 MIT 같은 명문대도 이 가문의 자선활동 수혜자 명단에 있을 정도래. 그리고 바로 이 역사를 크리스틴의 남편 앤드류 캐벗이 자기 회사 웹사이트에서 아주 자랑스럽게 내세우고 있었던 거야. 자신을 캐벗 가문의 6대 손이자 브랜드의 창립자라고 소개하면서 말이지. 자 워너비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야. 콜드플레이 콘서트의 10초짜리 영상 하나로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난 사건이었지. 온라인 정의 구현의 짜릿함과 마녀 사냥의 위험함, 그 사이의 경계는 어디일까? 워너비들의 생각은 어때? 댓글로 자유롭게 너희들의 생각을 알려줘. 엑소엑소 가시캣.